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선거철이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정치력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질문 그리고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일반적인 답이 있습니다. 정치력이 매우 취약하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이유는 워낙 소수인데다가 정치 참여도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6년 선거 이후에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fastest growing group,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그룹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은 당연히 투표가 늡니다. 둘째는 정치권의 대결이 더욱 박빙의 대결로 가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승패의 차이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수이지만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년에 동양계의 정치력이 크게 향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대답은 no입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라든가 언어의 장벽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정치 과정의 참여 소홀, 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 부족, 이렇게 되니까 주류 정치권이 외면을 합니다. 또 게다가 모범 소수계 이런 인식에 대한 허상 때문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여전히 자기 주장이 약한 변두리 그룹의 위치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정치력과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결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전문가 또 분석가들의 의견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의 After Labor Day는 선거 전에 본격화 시즌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2016년 이후 주류 언론들의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관심도가 서서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년에 주류 언론들, 예를 들면 The Atlantic, NPR, NBC 뉴스,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등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정치력에 대한 집중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사회 문제 분석 기관인 National Asian American Survey, NAAS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고, 또 Legal Defense Education Fund, AALDEF라는 기관이 있고, 또 Center for America Progress, 이런 기관들이 동양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룹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룹이라는 점, 예를 들면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006년에서 2014년 사이에 동양계 투표인 등록 건수가 13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10년 동안 동양계의 인구가 70%나 증가했습니다. 네바다주,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인구가 전체의 1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흑인의 인구가 9%니까 흑인보다도 많고 히스패닉은 28%입니다. 퓨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이 동양계 인구가 다른 그룹의 증가보다 4배나 더 많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그 증가 지역이 바로 스윙 스테이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슬리핑 자이언트가 되고 있다, 잠자는 거인이 되고 있다, 그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NPR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National Public Radio입니다. 전국에 한 1000개의 라디오 네트워크가 합해진 것인데 출퇴근 시간에 청취자 수가 약 1500만 명이나 됩니다. 이 방송은 역사적인 보수주의의 땅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힘을 쓰게 됐다, 그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The Atlantic 같은 언론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가장 신속하게 증가하는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들이 invisible,
보이지 않는 그룹이 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왜 주류 정치권의 구애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주류 언론들과 분석기관이 많습니다. 이들이 분석한 그 이유와 개선책 등을 종합을 하면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인구는 미국의 5.8%입니다. 한 2천만 명인데, 그러나 투표수의 비율로 따지면은 전체의 4%에 그칩니다. 한마디로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2016년도 투표를 인종별로 나누어 보니까 백인이 70%입니다. 흑인이 12%, 히스패닉도 12%, 그리고 에이시안이 4%에 불과합니다. 2016년도 선거의 투표율, 그 턴아웃 레이스를 보니까 에이시안들은 47%밖에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흑인은 66%, 백인은 64%가 투표를 합니다. 참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정당입니다. 나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나는 보수냐 진보냐, 이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또 자신의 신조를 선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의 40%를 넘더라,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법률적으로는 미국 시민인데, 그러나 내가 미국 사람인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이 없고, 또 주류 사회에서는 Are you really American? 그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리 의무의 행사를 미국 시민으로서 한다는 자각이 적다는 것입니다. 귀하 시민이 전체 시민권자의 6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언어 장벽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35%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걸 LEP라고 얘기하는데 Limited English Profici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숙달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미국의 정치 과정을 이해한다든가 이슈를 이해한다든가 후보를 이해한다든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조를 이해하지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따라서 주류 정치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권으로부터 contacted 된 사람, 접촉을 받은 사람이 동양계는 31%뿐입니다. 평균은 53%입니다. 또 한 가지, 게다가 동양계에는 소위 moral minority, 모범적인 소수계라는 평판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마치 신화처럼 허황된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양계는 일도 열심히 하고 사고도 안 내지만은, 그러나 조용하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고분고분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이미 고착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또 한 가지, 동양계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니까 민주당이 57%, 공화당이 24%입니다. 코리안의 경우에는 70대 27의 비율로 민주당이 많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2016년도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의원이 2,300명입니다. 이 중에 백인이 94%, 소수계가 단 6%뿐입니다. 반대로 민주당 전당대회 대의원은 4,766명인데 이 중에 동양계가 9%, 히스패닉 16%, 흑인이 25%, 백인이 50%. 그러니까 민주당 대의원은 절반이 소수계고 공화당에는 6%만이 소수계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94%의 백인의 정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보 선호도를 보니까 에이시안 아메리칸 전체로 보니까 79대 18의 비율로 클린턴 지지가 트럼프 지지보다 많습니다. 코리안의 경우에는 73대 12의 비율입니다. 또 이슈별 순위를 보니까 첫째가 경제, 잡이고 둘째가 안보, 셋째가 인정문제, 차별문제입니다. 인정문제, 차별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10%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언론들 또 주요한 분석기관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이 땅에서 어깨를 펴고 대접을 잘 받고 살려면은 첫째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라 하는 충고고, 둘째로 영어를 잘 해라. 그래서 미국의 정치 과정과 이슈와 후보를 잘 이해해라, 그런 충고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정치 참여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투표장에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슈를 잘 알고 행사를 제대로 해라, 그런 충고입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에는 모국지향적인 사고방식이 큽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 이후에 이것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의 탈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한국의 장관, 국회의원 이런 것을 아주 줄줄이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일리노이주의 거버너가 누군지, 거버너 후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깨를 펴고 살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9월 10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CBS 방송의 레스 문베스 CEO가 어제 성희롱 의혹 확산에 따라 사임했습니다. 문베스 CEO는 지난 7월 이후 여직원을 포함해 여러 명의 여성들로부터 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에 시달려왔으며 6명의 여성이 또다시 그의 성희롱 사실을 폭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결국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성희롱 사실은 지난 7월 뉴요커지가 6명의 여성이 문베스 CEO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폭로됐습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이번 주 목요일 동부 연안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플로렌스는 현재 2등급 허리케인으로 최대 풍속은 시속 105마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목요일쯤에 동부 연안으로 진입하면서 매우 위험한 4등급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파문을 몰고 온 원로 언론인 밥 우드워드는 어제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백악관 보좌관들이 벌이고 있는 작전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리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소망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우드워드는 그의 19번째 저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출간이 예고된 후 처음으로 가진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또 이 대중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깨어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드워드는 내일 시판되는 자신의 신간을 위해 약 100명을 인터뷰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그가 국가안보나 재정안정 또는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조치에 서명하거나 지시를 내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부과 덕분에 포드 자동차가 중국에서 생산해오던 소형차를 미국에서 만들게 될 것으로 자랑했지만 포드 자동차는 성명을 통해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포드 자동차가 미국에서 중국산 소형 자동차 판매 계획을 갑자기 중단했다며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더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 자동차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포드는 관세를 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2019년부터 포커스 액티브를 미국서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정부가 올 7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포드 자동차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어제 성명을 발표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어젯밤 금년 시즌 첫 경기에서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아까운 역전패를 향했습니다. 베어스는 전반전까지 패커스에게 17대 0으로 리드하면서 경기를 주도했으나 후반전대로 실점을 거듭하면서 24대 23으로 패했습니다. 베어스는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시악스와 대결하게 됩니다. 레이크 미시간 호변의 파도주의보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 이상 파도로 지난 토요일 해돋이를 보기 위해 호변에 나왔던 26살 남자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주말 동안 계속된 파고는 한때 8피트까지 올라가 호변의 통행이 금지됐었습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에서 손자를 구한 69세 할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시카고 남부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69세 남성이 2층에서 손자를 창문 밖으로 던져 구출한 후 자신은 사망했습니다. 밖으로 던져진 7살 손자는 아래에 있던 2명의 경찰이 받아 살려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73도, 밤 최저 55도. 내일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78도, 밤 최저 58도. 수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59도. 목요일 다소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1도입니다.